네, 최근 사람들의 주목을 끈 사건들의 뒷얘기를 들어보는 백기종 팀장의 공공의적 시간입니다. 한국형 카사노바 얘기인데 주로 연상녀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 사람이 그 33세 된 남성인데요. 경남 창원 지역 일대에서 그 한국형 카사노바 참 잘 붙였는데요. 이 사람이 나이 33세인데 전부 만나는 여인이 3세부터 6세 이상의 연상녀를 만납니다. 네. 근데 이 사람 주 무기가 뭐냐면 나는 육사 출신이다. 또 외국계 회사의 임원이고 CEO다. 네. 또 공군의 어떤 엔지니어다. 여성들이 좋아하는 직업. 네.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호감을 사죠. 아. 그렇게 해서 최초에는 먼저 만난 여인이 현직 공무원인 39세 된 여성을 만납니다. 네. 그래서 결혼까지 하는데 결혼하면서 동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역할 대행 업체에서 부모, 하객들을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 주고 고용을 하죠. 아, 예. 그런 그렇게 거 해서,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 결혼식을 하고 대역을. 네, 대역을.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혼인신고는 미루는데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악성 뇌종양에 걸렸는데 결혼은 치료 끝난 후에 하자. 아.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현직 공무원 아내에게 사실상 아내라고 생각을 안 하는 사기범이죠. 네. 이 아내에게 계속해서 치료비,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해서 결국은 4억 1천이 넘는 돈을 편취를 하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또 다른 3명의 여인을 만나는 것이죠. 뭐 많아요. 뭐 강사, 네. 그러니까 뭐 학원 강사라든가 또 어떤 그 교직원 뭐 이러면서 일본 명문대 출신이다. 또 유명 금융회사, 예. 무슨 그 임원이다. 이런 형태로 이제 꼬드겨 가지고 결국 이분들에게도 4천만 원 내지 5천만 원씩의 사기를 예, 하는 예. 그런 형태죠. 그렇군요. 지금 이제 뭐 엘리트 회사원이다, 뭐 외국계 회사 CEO다, 또 항공기 회사의 엔지니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하나 궁금한 게 이 카사노바 A씨라고 하겠습니다. 편의상. 네. 잘생겼습니까? 외모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게 지금 180cm 키에 사실은 육군 3사관학교에 입학을 했다가 아, 그렇군요. 그 퇴학을 한 네. 그런 사람인데 굉장히 외모가 개인적으로 취재를 해보면 180cm 키에 이 말 자체가 예. 굉장히 인텔리젠트한 말을 한대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무기로 활용을 하고 또 얼굴도 굉장히 그 호감이 가는 호남형, 미남형. 예. 그래서 여성들이 더군다나 나이가 33세 된 남성이 또 그런 스펙이나 그런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접근을 해오니까 야, 예. 마치 정말 내가 기공자를 만났다. 네네. 행운의 남성이 날 찾아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쉽게 그 남성의 이 카사노바 말에 넘어 들어가서 그렇군요. 결국은 돈 뺏기고 몸 뺏기고 하는 형태의 피해를 봤다. 예. 이렇게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한 사람은 무려 2008년부터 작년까지, 그러니까 5년, 네. 5년 동안 그렇게 철저하게 속았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속을 수가 있죠? 이제 이 사람은 그 뇌종양 치료를 한다는 네. 명분에 계속해서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지방에 다니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내가 병을 반드시 낫는다. 그때까지만 내 뒤를 돌봐주면 내가 정말로 보온을 하고 평생 예.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런 형태의 감언 이설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부인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계속 출퇴근하고 예. 이 사람은 그런 식으로 속이고 5년간을 속였는데 결국은 다른 여성과 계속해서 만남을 갖다가 그 여성들에게 편취한 돈을 또 어디서 사용을 하냐면 나이 어린 여성을 만나면서 또 사용하기도 하고 이런 형태를 하죠. 연상녀한테 갈취한 돈을 나이 어린 그렇습니다. 여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썼다? 네. 예, 정말 재질이 좋지 않군요. 굉장히 나쁜 사람이죠. 예, 아주 예. 전형적인. 그리고 예전에 이 사람이 그 여성을 꼬드기기 위해서 유인하기 위해서 본인이 그 육사 출신 예.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또 어떤 그 문서를 이조해가지고 네. 접근하다가 체포돼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그런 전력자죠. 전과자죠. 네. 그 특별히 연상녀들한테 접근하게 된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바로 이 사람의 그 범죄 수법입니다. 네. 쉽게 말을 해서 자기 나이보다 훨씬 나이 든 여성은 어떤 스펙이나 자기 어떤 캐리어나 자기 직업이 여성들이 그 호감을 가질 만한 예. 직업을 얘기를 하면서 저는 연상녀에 대해서 좋아한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남편으로서 훌륭한 남편감이다 하는 인식을 주면서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듣는 그 여성은 미처 확인할 새도 없이 네. 앞에 말씀드렸지만 귀인이 나타났구나. 기공자가 내 앞에 나타났구나. 그리고 만원 상태에서 늦은 나이에 노처녀라고 요즘 표현을 잘 안 네네. 하지만 결혼을 못했는데 이런 젊은 남성이 나타나니까 거기에 앞뒤 재지 않고 혹하게 되는 이런 수법, 이런 심리를 이용한 것이죠. 근데요, 이 사람이 육사 출신 장교다, 공사 출신의 항공기 제조사의 엔지니어다, 뭐 여러 가지 직업을 사칭했는데 진짜 직업은 뭐였습니까? 진짜 직업은 백수건달. 옛날 어른들이 말하는 아주 백수건달. 아침 밥 먹고 점심 예. 놀고 저녁에 쉬고 하는, 오늘 쉬고 내일 놀고 하는 이런 네. 백수건달이었습니다. 아, 또 고등학교 졸업을 해서 그 3군 사관학교에 들어갔다가 퇴학을 당합니다. 퇴교 네. 조치 당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그 여성들 상대로 하는 범행을 하고 그런 그 일정한 직업 없이 아주 이런 백수 생활을 하는 그런 네. 무직자였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떻게 경찰에 덜미가 잡혔죠? 네. 이렇게 바로- 상당히 치밀하게, 네, 용의 그렇습니다. 주도하게 사기를 친 것 같은데. 이 사기범, 네. 이 카사노바는 본인이 굉장히 완전 범죄를 하면서 여성들을 굉장히 안심을 시키고 예. 그런 형태를 계속을 했는데 결국은 또 다른 3명의 여인들, 결혼한 지금 법적인 부부 아내 말고 또 다른 3명의 여인을 카사노바식으로 유인을 하죠. 네. 근데 그 중에 한 명의 여인이 눈치를 챕니다. 이게 사기꾼이구나. 왜? 돈을 몇 천만 원 가져가고 계속해서 만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거짓말을 하게 되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고소를 했는데 결국은 경찰에서 이 사건을 고소장을 받아서 수사를 합니다. 네. 하고 나서 이제 불구속 의견, 한 명의 피해자만 있는 줄 알고 송치를 하죠. 그런데 송치받은 검찰에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이건 문제가 있다 해서 수사를 확대를 하죠. 네. 그렇게 해서 결국 그 4명의 피해 여성이 또 있고 이런 큰 피해를 입었다는 걸 알게 돼서 구속을 해서 재판에 넘긴 것이죠. 그런데 지금 드러난 피해자 말고 더 추가로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 지금 들어보니. 그 수사 기관에서는 예. 이제 다른 그 확대해서 수사를 하는데 가장 피해를 본 이 4사람이 피해자고 또 다른 뭐 접촉을 시도하거나 경미한 사건의 피해자는 있지만 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서 네. 그래서 사건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필리핀에서 최근 한국인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최근에 네. 40대 한국인 여성 한 명이 강도의 총격을 받아서 사망했다고 하는데 이 사건 개요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그 9일이죠. 지난 9일 이틀 전이죠. 9일 낮 1시 반에 필리핀 마닐라 내에 있는 캐손시티라는 커피숍에서 우리 한국인 여성이 커피를 마시는데 갑자기 개안이 들어와서 권총으로 네. 쏘고 그다음에 도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강도라고 그 필리핀 경찰은 하는데 지금 이게 현장에서 사람들이 지켜보는 데서 권총을 쏘고 도주를 했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강도가 아닐 거라는 청부 사례라는 쪽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올해만 들어서도 벌써 4명의 한국인이 피살됐고 예. 2014년도 같은 경우는 무려 8명 3년을 통해서 3년간에 총 사망한 우리 한국인이 필리핀에서 사망한 숫자가 지금 40명 가까이 이루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맞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그 방송에서는 좀 적절한 얘기는 아닌 것 같지만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만 주면 네. 청부 사례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지금 필리핀에서. 상당히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한이나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필리핀에 가서 쉽게 이런 범죄에 노출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지금 물론 그 필리핀에는 코리안 데스크라고 한국인 소위 말하면 필리핀 일대에만 해도 수십만의 한국인이 지금 거주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필리핀인들이 한국인들 상대로 하는 또 한국인이 한국인을 상대로 하는 범행이 워낙 많아서 그 필리핀 경찰이 코리안 데스크까지 설치를 해놓고 있지만 사실 이런 범죄가 수사가 우리나라처럼 쉽지 않고 검거율도 굉장히 낮다. 네. 하기 때문에 필리핀 여행하시는 분은 이 부분에 대한 염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현금을 많이 갖고 다니기 때문에 뭐 걸어 다니는 현금 자동 지급기다, 그렇습니다. ATM이다 이런 얘기도 한다는데 일단 청부 살해 가능성도 높군요. 그렇습니다. 강도도 네. 많고 네. 그렇군요. 지금 한국인을 이제 주로 범죄로 삼는 대상에 대해서 그런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주셨는데 이런 또 한국인과 또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그렇습니다. 생겨나는 코피노의 문제도 있지 예, 않습니까? 코피노가 이제 예. 그 코리안과 필리핀어의 합성어인데 코피노.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떠올리는 게 1960년대 중반 이후에 라이따이한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네, 베트남이요. 예, 네. 우리 한국 군인들, 그다음에 한국인들이 가서 하다가 베트남 여인과 어떤 관계를 맺어서 태어난 아이들. 그런 게 사회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코피노 문제가 몇 년 전부터 심각하게 지금 올라와 있죠. 예. 이 코피노가 현재 필리핀에만 3만 명 정도 3만 예, 명이요. 있고요. 사실 이 코피노를 양산하는 한국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주로 유학을 간 대학생, 예. 또 그 젊은 20대에서 30대의 회사원들, 네. 또 이런 측면이 상당히 하고 있고 또 자영업자도 물론 일부가 있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주류를 이뤄서 결국은 코피노를 만들어내고 있다. 네네. 이렇게 돼서 사회적인 우리 국가에서도 사실 한국인의 피를 받고 있는 코피노에 대해서 이제는 정책적으로 뭔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책임을 지지 않고 아이를 임신시켜 놓고 혼자 귀국해버리고 이런 상황이 되면 그 굉장히 한국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굉장히 반항 감정이 예. 많이 올라가죠. 네. 왜 그러냐면 일부의 그 어떤 사례를 들어보니까 앙헬레스라고 미 공군 기지가 있는 클라크 기지의 앙헬레스라는 곳이 있어요. 네. 이제 이곳은 물론 필리핀의 3대 유흥지로 알려져 있죠. 이곳 일대에서 당일날 그 필리핀 여성을 만나가지고 소개를 받아서 만나서 그다음에 술을 먹고 원나잇 스탠드라고 동석을 해서 그날 밤을 같이 보냅니다. 네. 그리고 아무런 생각 없이 내 연락처, 내 그 어드레스를 준단 말이죠. 네.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볼일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1년 내지 2년 있다가 갑자기 연락이 오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바로 내가 당신의 아이를 낳았다. 그러니까 필리핀 특성은 바로 그거죠. 이 기독교식이기 때문에 가톨릭 피임이라든가 국가죠. 예. 카톨릭이기 때문에 예. 피임이나 낙태를 금지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 통지를 받고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고 해요. 네. 이 대상자가. 남성이. 그런데 네. 우리나라의 법무법인 로펌에서 결국 소송이 진행돼 가지고 네. 매월 50만 원씩 보내주는 걸로 조정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런 형태인데 사실상 이건 극히 일부 사례지만 그러나 한국인 남성들이 필리핀에서 굉장히 무절제한 네. 부도덕한 성윤리가 문제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대책 없는 관계를 맺고 귀국을 해버리면 네네. 이런 코피너가 지금 3만 명에 이르는데 사례를 들어보면 굉장히 문제를 많이 야기하죠. 그래서 결국 지금 예. 필리핀 코피너들이 어떤 형태로 대응을 하냐면 필리핀에 있는 브로커나 예. 또 한국에 있는 로펌을 접촉을 해서 예. 이 대상자들을 찾는 DNA 친자 확인 소송을 하면서 그에 걸맞는 경제적인 소송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게 1년에 100여 건에 가까워지고 있다. 아, 그렇군요. 소송이. 그래서 원래 예. 3년 전에 50건이 지금 100여 건 가까이 올라와 예. 있는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사례에서는 명함이라든가 주소 같은 거를 제대로 알려준 경우도 있지만 또 주소라고 써주는데 한국말로 써주면서 사실은 뭐 욕설을 써놓거나 이런 아주 질 나쁜 경우도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들었습니다. 그 상당수, 네. 상당수라고 표현하면 거의 한 50% 이상의 한국 남성들이 네. 한번 즐기자 이런 개념으로 필리핀 여성을 상대를 하고 네. 일정한 기간 동안 거기서 환심을 사기 위한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한국으로 떠나올 때는 뭐 주소를 적어달라고 하거나 전화번호를 적어달라고 하면 한국말을 모르니까 한국말식으로 욕설을 적어놓거나 엉뚱한 네. 주소를 적거나 엉뚱한 전화번호를 적어준다고 해요. 예. 그래서 필리핀 여성은 그래도 한국 남성에 대한 신뢰, 나하고 사랑을 했던 남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 남성을 신뢰하기 때문에 확인 절차가 없이 그 쪽지, 그 종이 메모지만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희망의 끈이라고 생각할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 희망의 끈. 예. 그런데 이미 얼마 지나서 연락을 하겠다는 한국 남성이 연락하지도 않고 경제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함에도 연락하지 않고 지원도 하지 않고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면 또 필리핀에서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코피노에 대한 지원이 전무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민간 단체라든가 이런 코피노 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을 하지만 한계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인데 결국은 이런 일을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되는 그렇죠. 아주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자기 그 피 혈육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방치하고 아버리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반항 감정이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예. 지금 이제 예, 자칫 그렇게 한순간에 쾌락만 누리고 무책임하게 행동하다가 평생 양육비와 생활비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네. 상황도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기종 전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